비건이 뭔지, 비건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면 비건 뭔지, 비건 토크. 비건들의 K라이프를 이야기하는 비건 뭔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말하는 저희는 삐삐PD 은나PD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헬렌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간만에 게스트가 찾아오셨는데요. 우선 비건 먼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비건 먼지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비건 먼지는 국내 최초 비건 크리에이티브 팀으로 비건을 대중화하기 위해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면서 시작했는데요. 이제 비건 레시피만을 다루기보다는 비건의 일상과 고민을 주로 담고 작년부터는 영상뿐만 아니라 이렇게 목소리로, 라디오로도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인사드린 저는 비건먼지 운영진으로 콘텐츠 기획과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메일 확인하기, SNS 올리기, 라디오 팟캐스트 올리기 등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업으로는 원래 콘텐츠 PM이나 마케터 일을 해오다가 지금은 프리랜서 기획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비건 먼지에서 출연과 제작 편집까지 전반으로 맡고 작년 팟캐스트 꾸준히 들어오시던 분들은 제가 가능주의자라는 영화를 만든다는 걸 계속 듣고 계실 텐데요. 이번에 동물권 영화제에 저희가 영화를 낸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휩싸여 있는데요. 떨어지면 그냥 유튜브에 공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영회 열기로 해가지고 상영회 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입만 떠벌리는 감독이 되는 거지 아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소에는 청소년들을 만나서 강의하는 일들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게 주된 벌이고요. 그리고 공간 기획자를 드디어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영화 마무리 작업하느라 공간 기획 작업 들어온 거는 집중은 못하고 있고요. 끝나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찾아오신 게스트 헬렌의 소개도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식물성 식품하고 배양식품의 그 마켓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부티크 에이전시를 운영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비즈니스 액티비스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헬렌이라고 합니다. 브랜드 액티비즘 너무 저도 관심이 많은 분야여가지고 멋있는 것 같아요. 딜레마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 코너에서는 지난 2주 동안 은나PD와 삐삐PD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돌아보는 먼지를 살게 한 것들입니다. 은나PD 잘 지냈나요? 네, 저는 최근에 새로운 일을 또 벌렸는데요. 제가 원래 한번 마케팅 일을 좀 쉬거나 시간이 될 때 글쓰기를 좀 해보고 싶다 하는 쓸기에 대한 열망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프리랜서로 지내면서 매주 글쓰기 모임에 나갔는데 신여성 작업실이라고 하는 이제 여성들끼리 모여서 함께 글 쓰고 책 읽는 모임을 여는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섹슈얼리티 글쓰기 수업을 들었습니다. 지난 8주간 그 수업을 듣고 글을 좀 매주 썼는데 그걸 좀 모아서 좀 살을 붙여가지고 총 10편, 11편 정도의 글을 만들었고 그거를 좀 연재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처음 브런치에 그냥 공개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친구들이나 그 글쓰기 모임 입금이 한 작가가 이거 한번 이메일 구독으로 해보면 어때? 라고 해가지고 인생 처음으로 업무가 아닌 업무 뉴스레터가 아니라 내 개인적인 작업으로 메일 서비스를 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딱 오늘부터 연재를 시작하기 때문에 도파민이 지금 팡팡한 상태고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열심히 글 정리하고 스티비 갑자기 유료화하고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막 구독자 메일 주소 넣고 막 이런 작업을 했어요. 저 오늘 그 메일을 받아봤잖아요. 그랬더니 정말 약간 제가 한 4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뉴스레터 보낼 때는 뭐 되게 참조 메일도 다 못해가지고 저 모든 구독자들의 번호를 다 이메일 드러나게 주소. 했었는데 이메일 주소 은나콘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이걸 공유해 주셔도 되지만 되게 어떤 부분만 이제 공유해 주시고 꼭 공유해 주실 때는 본인을 태그해 달라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본인을 바이럴할지 다 계획을 해서 이제 올린 걸 보고 역시 프로페셔널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 첫 번째 글을 읽어봤는데 너무 기대가 돼서 궁금하신 분들은 짱나 이렇게 인스타에 치시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브런치에 은나라 검색하면 나와요. 은나 작가 한 명밖에 없거든요. 검색해서 읽어봐 주시고 그리고 방금 헬렌이 이제 브랜드 액티비즘의 액티비스트로 활동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딱 이번 주에 패널로 참여하는 그 어떤 모임이 있거든요. 그 오늘의
쿵땡이라는 디자인 회사가 있는데 거기도 다양한 브랜드 액티비즘에 대한 고민이 있는 곳이고 디자인과 기획을 함께하는 공간인데 제가 거기랑 함께 지금 하고 있는 캠페인이 있어요. 그래서 기후위기 관련된 캠페인을 함께 하고 있고 이전에도 제가 했던 이제 캠페인이나 콘텐츠들이 조금 기후나 퀴어 그리고 뭐 비건 관련된 콘텐츠를 해왔다 보니까 거기 가서 이제 마케터이자 비건이자 페미니스트이자 브랜드 액티비스트로서 어떻게 더 일을 잘할 수 있을까 혹은 아쉬운 게 무엇이고 고민이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검색하셔가지고 같이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하는 행사기 때문에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저를 요즘 살게 한 것들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번에 2주를 돌이켜보면서 사실 편집을 제일 많이 하긴 했지만 편집 사이사이에도 이벤트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하는 이제 한사성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한사성에서 정순이라는 영화를 공동상영? 공동체 상영을 했어요. 그래서 감독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 고향 근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괜히 친해지고 싶다. 그다음에 영화도 되게 좋았는데 그 어쨌든 40대 여성의 그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다룬 영화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꼭 보시길 추천드리고 그거를 저랑 은나랑 그 이 둘의 애인들이랑 해가지고 더블 데이트를 하러 보러 갔어요. 그런데 이제 질문 타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한 남성인 이제 은나의 애인이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별로 좋지 않은 질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답변 또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뭐 법제적인 것이 문제냐 아니면 인식적인 것이 문제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또 감독님께서 되게 이미 법제적인 것들은 다 마련이 돼 있는데 그것들이 진짜 법제화되어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인식적인 것들에 대한 개선이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사실 두 개 다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들을 생각했을 때 저 질문을 괜히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답변을 너무 또 찰지게 잘해주셔가지고 역시 죄송합니다. 애인분께는 아닙니다. 애인분께는 죄송하지만 우문이 응답을 해주셨다. 근데 항상 같이 저 독립영화 보는 걸 좋아하니까 이런 더블데이트 기회에 갔을 때 정말 그 자리에 다 여성이고 제 애인만 남자인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같이 가준 거에 좀 고마운 마음이 있고 저도 이렇게 일부 데리고 다니는 거죠. 같이 보자고 데리고 다니는데 맞아요. 항상 필요해요. 그래서 질문을 할 때 저도 굉장히 긴장하거든요. 무슨 질문할까 이러고 긴장을 하는데 그래도 영화를 재밌게 보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문제에 계속 관심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의 레벨이 우리 페미니즘을 몇 년 동안 따라온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아쉬울 수 있지만 또 질문에 대한 답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또 그거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팟캐스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시시탐탐 이렇게 게스트로 초대할 분들과 친해지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한사성 그 사회자분이 너무 그 감독님을 덕질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사성 활동가님이랑도 친해지고 싶고 그 감독님이랑도 친해지고 싶고 막 그런 와중이었고 그리고 제가 팟캐스트 러버라서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 거기도 한데 안타깝게도 제가 듣는 많은 팟캐스트들이 이제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큰일은 여자가 해야지 해서 큰일녀라든지 아니면 생방송 여자가 좋다라고 해가지고 생방녀도 문을 이제 무기한 휴업을 하게 됐고 사실 제가 오늘 되게 용기 내서 3년 만에 그 생방녀를 진행하고 계시는 아장맨한테 연락을 했는데 휴업을 한다고. 아이고. 3년 만에 연락을 했는데. 그래서 그래도 49회까지 하셨으니까 50회까지는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출연진의 이유가 될 순 없겠냐라고 질적거리고 있었고요. 어머나.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저의 질적되는 마음들을 온 팟캐스트에서 표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름 시즌이니까 헬렌이 또 오늘 카톡에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어디 가는 데 없냐라고 해가지고 중국에 갑니다. 제가 또 얼마 안 남았죠. 네, 그래서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은 은나랑 제가 맨날 중국에만 가는 썰을 그러니까 딴 데 안 가. 중국에만 듣고 가. 번갈아서 심지어 중국 갔다 오고 내가 갔다 오고 또 갔다 오고
여행지가 없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정도로 이 두 사람은 중국에 왜 자꾸 가는지, 그것도 심지어 비자를 내야 되는 되게 번거로운 곳인데 그 막강한 여권을 가진 한국 여권을 내버려두고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저는 비자랑 싸우고 있는 중이고요. 비자랑 싸우다가 이제 헬렌에게서 연락이 와서 헬렌 출연할래? 라고 해서 아 그렇게 된 거였어요? 네,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오늘 뭐 해? 라고 했는데 우리 녹음 있는데?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근데 네,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그 시간도 제가 원래는 오후 2시에 회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필 그게 딱 바뀐 거예요. 근데 또 그 오후에 일정이 있으시다고 해가지고 지금 좀 녹음을 땡겼잖아요. 딱 이게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이게 운명이다 이러면서 저희는 감사한 마음으로 불러드렸고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 헬렌의 근황 토크도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저는 이제 식물성 대체식품을 만드는 회사들한테 이제 컨설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마지막 컨설팅을 한 회사랑 이제 마쳤고요. 근데 이제 그쪽의 프로젝트가 아직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진행 중인 상태에서 컨설팅을 마치고 나와서 약간 걱정 반, 찝찝함, 그 반의 반, 그리고 기대감 그 반의 반, 약간 이런 상태예요. 약간 허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상태였고요. 한 두 가지 소식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그 전 세계 그 여행자들의 비건 그 여행을 도와주는 해피카우 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한국 에디션으로 이제 특별하게 그 비건 가이드를 이번에 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한국에 도착하시는 분들 중에 해피카우 앱을 사용하시면 그 밑에 이제 바에 가이드라는 아이콘이 이렇게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누르면 이제 우리가 비건으로서 먹지 않는 음식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비주얼 카드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옆에 이제 녹음기를 이렇게 딱 틀으면 음성 지원으로 뭐 저는 비건입니다. 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짧게 나오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비건 생활을 하려면 어떤 팁들이 있는가에 대한 거를 이렇게 딱 펼쳐보기를 하면 이제 영문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거기 이렇게 쭉 설명이 나옵니다. 이제 저희 집도 이제 거기 들어가 있고 사실 삐삐네 집이 아직 그 해피카우 앱에 리스팅이 안 됐기 때문에 비건 호스트로 안 들어가 있을 텐데 들어가면 좋겠다. 이제 저는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만약에 리스팅이 되면 나중에 이제 노출되는 기회도 이제 생기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작업을 하면서 제가 작업한 건 아니에요. 사실 해피카우랑 그 비지트 코리아라고 이제 한국 정부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같이 한 프로젝트인데 제가 해피카우 앰버서더이기도 하고 해피카우 앰버서더 중에 유일하게 한국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한국어랑 영어랑 이제 동시에 되니까 제가 이렇게 약간 검수 아닌 검수를 이제 조금 진행을 하게 됐고 거기에 사실 비건 카드 인재가 쫙 써 있는데 칸이 모자라서 제가 다 넣고 싶었던 먹지 않는 동물성 식품들을 넣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빠진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 레스토랑에 가시면 그 정도로도 이제 비건 옵션으로 이제 요구하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또 에어비앤비를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 삐삐피디님도 하고 계시지만 맞아요. 저는 사실 제가 비즈니스 액티비스트라고 했잖아요. 비즈니스도 이쪽 관련 일을 하고 이제 제가 액티비스트인 이유는 이제 저 스스로가 이제 비건이면서 동물권 운동이나 비건 활동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저를 이제 포지셔닝을 했는데 저의 모든 생활은 거의 비거니즘을 중심으로 약간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 집에 있는 방 하나를 에어비앤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하는 이유도 사실은 처음 시작한 게 한국에서 하는 비건 운동 혹은 비건 식사는 어떤 모습인지 여행객들한테 조금 소개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순전히 그 목적으로 이제 에어비앤비를 시작을 한 거였고 그리고 이제 지지난 달에는 이제 슈퍼호스터가 돼가지고 이제 또 계속 여행객들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에어비앤비 활동 열심히 하고 있고 사실 일적인 거를 제외하고 두 분은 되게 재밌는 활동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일에 빠져서 있었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뭐 재밌는 엉뚱한 것들 아니면 뭐 여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평상시에 하던 것들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 아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고 하지만 그 컨설팅이 하나가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다음 프로젝트로 진행될 거를 준비하는 동안 약간 틈이 나서 이번 주에는 잠깐 저 아래 산천면에 있는
산천면이 아니죠. 이제 산천에 있는 어떤 작은 면 단위의 어떤 마을이 있거든요. 거기에 1박 2일로 잠깐 갔다 올 거라서 좀 약간 기분이 리프리시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희 보고 재밌는 거 하셨다고 하셨는데 헬렌도 굉장히 재밌는 걸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일이라고는 하시지만 저는 지금 프리랜서다 보니까 일과 취미와 그 경계가 좀 애매해졌거든요. 모든 것이 애매해졌는데 이 구독도 아무튼 작은 수입, 부수입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아까 얘기한 패널 일도 사실은 조금 수입을 받는 일이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과 삶이 점점 경계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일에 몰입하시면서 그걸 즐기고 있는 모습이 느껴져가지고 이게 제일 좋은 상태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근데 저는 사실 되게 잘 노는 사람이고요.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늙어서 무릎 아파가지고 춤 못 출 때도 휠체어 타고 음악 페스티벌 가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잘 노는 사람인데 요즘 그렇게 온전히 저를 맡기면서 노는 활동들을 잘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내일 여행을 잠깐 갔다 오기 때문에 그 시간에 흠뻑 자연을 좀 느끼고 오겠습니다. 너무 좋겠네요. 잘 다녀오시면 좋겠고. 감사합니다. 확실히 여행을 가야 좀 근데 그게 나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회사 다니다가 이제 일을 쉰 거다 보니까 회사원일 때 회사 밖에 나오면 그냥 쉼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일과 프리랜서를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취미, 일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어서 여행을 딱 가거나 뭘 딱 놓지 않는 이상 정말 방금 말씀하신 온전한 쉼? 이게 갖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집에 있으면 계속 불안해. 뭔가 할 일이 계속 쌓여 있고 맞아. 사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게 프리랜서로 계속 신경 쓰게 되잖아요. 계속 내가 좀 더 하면 좀 더 좋아지는 건데 내가 저 지표 한 번 더 보고 이메일 한 번 더 보내고 뭘 한 번 더 보면 더 좋아지는데 하고 계속 불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쉼의 시간 잘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빼먹었습니다. 네. 그 혹시 클라이met 프레스크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시작한 건데요. 약간 기후 교육 플랫폼이면서 어떤 툴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많은 수의 프레스커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거기서 이제 트레이닝을 받고 기후 교육을 일반인들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그거에 베이직 이제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프로페셔널한 그 트레이너가 되려면 조금 더 교육이 필요하고 그 베이직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들이 이 클라이met 프레스크라는 기후 교육 플랫폼을 열어서 이제 강사처럼 약간 진행자처럼 패설러테이터라고 해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제가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제 한국에서 그 노노샵을 운영하면서 기후 강연을 많이 하시는 그 줄리안 킨타르트 님이 그것 또한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오늘 갑자기 저한테 연락 와서 헬렌 이거 듣고 있었냐. 그래서 듣고 있었다 그랬더니 자기도 이거 하고 있었다. 그래서 자기네가 이제 노노샵에서 프레스크 활동을 할 건데 혹시 와줄 수 있냐라고 해서 저는 그때는 이제 진행자로서는 제가 아직 약간 트레이닝이 덜 됐기 때문에 약간 좀 걱정이 돼가지고 다른 분들이 진행을 해주시고 저는 옵절버라고 해서 그 진행되는 워크샵을 관찰하는 관찰자 활동을 한 2번 정도 했었거든요. 이제 내일은 또 노노샵에서 영문으로 진행하는 게 이제 하나 또 열려요. 그래서 그거 활동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는 사실 그 기후 활동하고 식품하고 굉장히 큰 큰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게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링크가 잘 안 걸리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클라이met 프레스크에 그 축산업에 관련된 것도 한 꼭지로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이제 교육을 하기에 일반인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에 되게 좋은 툴인데 이 교육을 그 식물성 식품을 만드는 회사들이나 식품 회사들 그리고 비건 혹은 비건 옵션을 가진 레스토랑을 운영을 하시는 사업체 분들이 조금 이 전체 흐름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약간 이제 열망이 이걸 하면서 생기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흥덕에 있는 레트로 33이라는 비건 레스토랑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직원분들하고 다음 주에 워크숍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진행을 이제 할 거고 그분들을 상대로 하는 첫 워크숍이 될 거라서 굉장히 떨리면서 걱정되면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너무 저도 강사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처음 강사 들어갔을 때 생각이 나는데
그래도 어쨌든 제가 어쨌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되게 좋은 일인 것 같고 이것을 들으시는 분들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신청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앞으로 많이 있으니까 한번 그 클라이메 프레스크 KR 그 인스타그램도 있고요. 노노샵에서 이제 워크숍이 올릴 때, 그러니까 열릴 때는 또 거기에 인스타그램에 이제 콘텐츠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클라이메 프레스크 그 웹사이트에 가시면 다른 분들도 사실 트레이닝 받을 수 있거든요. 아직은 한국어 버전이 없어가지고 이제 영어로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또 한국어 버전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금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 처음 알게 됐는데 좀 음. 하고 싶네요. 왜냐면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마케터 자아가 있으면서도 기후정의나 혹은 기후위기 그리고 비거니즘 확산에 계속 활동하고 싶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나? 어떤 걸 더 내가 알아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클라이밋 프레스크 관심 있는 분들 지금 이거 듣고 있는 분 중에 비건이거나 비건 지향 시작하는 분도 많을 텐데 같이 이거 들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은나 PD님께도 정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팟캐스트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저희 이제 댓글이 저희를 살게 하죠. 근데 댓글이 없었습니다. 네, 거의 저희 죽겠다, 용용 죽겠다, 저희 거의 놀리려고 안 다시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저희 이렇게 마이너한 채널을 듣고 계신 분들은 청취자들이 계속 이거를 이어나갈 수 있게 인파워링 하는 것도 책임입니다. 구독자에게 책임 함께 얘기하기. 네, 구독자들이 함께 해주셔야 저희 맞아요. 채널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우선 팀원들에게도 독촉을 하고 있는데요. 팀원들은 8명인데도 댓글을 안 다네요. 네, 저희가 달 수는 없잖아요. 단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갑자기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멤버가 아닌 사람이 지금 여기 저밖에 없잖아요. 제가 다 댓글 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번 회차가 마음에 드셨다면 자율 후원도 1,000원부터 가능하니까요. 저희 인스타그램에 보시면 후원 페이지 열려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벌써 이 방송을 1년 넘게 했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홈 레코딩한 거 합치면 1년 반을 했고 딱 오늘 7월 1일이잖아요. 녹음일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포 공동체 라디오에서 방송한 게 1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자축을 하면서 꼭 댓글을 달아달라. 더 키울 수 있게 도와달라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지금까지 1부였고요. 마포 FM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이어서 2부 청취해 주시면 되시고 팟캐스트와 팟빵에서 듣고 계신 분들은 일주일만 더 기다려주세요. 안녕.